어서 와. 바빠서 한동안 통 못 올 것 같다더니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좀 됐나 봐. 아, 잠깐 들른 거야? 금방 가야 되면 좀 짧은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어디 보자. 그래. 이게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 성함이 점순이라 편하게 이름으로 이야기할게. 땅 주인을 대신해서 땅을 관리하던 사람을 마름이라고 하는데 점순이는 어릴 때 마름 집안에서 자랐대. 점순이가 살던 마을에 한 가족이 새로 들어왔는데 집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자 점순이네 집안에서 집터를 빌려주고 집까지 짓게 도와줬었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찾아오면 곡식도 빌려주고 했었다더라고. 그 집안에는 점순이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점순이가 그 남자아이를 혼자 좋아했대. 둘은 서로 말도 거의 섞지 않았고 마주쳐도 모르는 척 하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은 남자아이가 혼자 울타리를 엮고 있길래 갓 찐 감자 3개를 챙겨서 다가갔대. 살금살금 발소리도 죽인 채 남자아이 뒤까지 다가가 야, 너 혼자 일하니? 하고 말을 걸었어. 장난 한번 쳐본 건데 남자애가 퉁명스럽게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냐? 하고 받아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괜히 일은 할만하냐 한여름에 하지 벌써 울타리를 만드냐 하면서 아무 말이나 늘어놓으면서 웃는데 남자애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웃나 하는 표정으로 자기를 보더라는 거야. 민망해서 챙겨왔던 감자를 주려고 꺼냈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희 집엔 이런 거 없지? 하고 말이 툭 튀어나오더래. 잘난 척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민망함을 감추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버렸다는 거야. 남이 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얼른 먹으라고 했더니 남자애가 안 먹는다고 너 먹으라고 그러면서 일하던 손으로 감자를 뒤로 툭 밀어버리더래. 순간 민망하고 화가 나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스스로도 느껴지더라는 거야. 나중에는 눈물까지 차오르길래 나무를 캐와야 할 바구니를 집어들고 이악 물고 달렸대. 평소 점순이는 동네 어른들이 얼른 시집 가야지 하면 걱정 마세요. 갈 때 되면 알아서 갈 거예요. 하고 태연하게 받아칠 정도였어서 스스로도 놀랐다는 거야. 그 일이 있은 뒤로는 괜히 심술도 나고 남자아이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 집 수탉을 괴롭히기 시작했대. 점순이네 수탉은 머리가 크고 오소리처럼 다부지게 생겼는데 그 집 수탉은 몸집이 작아서 싸움을 붙여놓으면 10중 8구 점순이네 닭이 이긴 덕에 골려먹기가 딱 좋았다더라고. 한 번은 남자아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을 일부러 기다렸다가 보란듯이 그 집 암탉을 붙잡고 괴롭혔대. 알을 못 낳게 하려고 엉덩이를 주먹으로 계속 쿡쿡 찔렀다는 거야. 남자아이는 화가 나서 부들부들 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지만 남자아이가 자신에게 화를 내지 못하는 처지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니까. 그런데 그날은 남자아이가 정말 화가 단단히 났었나 봐. 평소에는 닭싸움을 붙여놔도 지게막대를 휘둘러서 닭들을 떨어뜨려 놓기만 하던 애가 점순이한테 야, 이 나쁜 년아, 남의 닭을 아주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 그래서 점순이가 남자아이의 머리 쪽으로 닭을 던져버렸어. 그러면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바보였지? 너희 아버지 고자라며? 하면서 일부러 더 심한 말을 골라가며 놀려댄 거야. 그런데 남자아이는 더 화를 내지 못했어. 딱 소리 한 번 빽 지른 게 전부였어. 남자아이는 분에 찼지만
한마디도 제대로 맞받아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은 남자아이가 먼저 점순이네 수탉과 자기 수탉을 싸움 붙이더래. 점순이는 일한다고 제때 보지 못했는데 소란스러워서 고개를 돌려보니 평소 자기네 수탉에게 기도 못 펴던 그 집 닭이 날아올라서 자기네 닭을 핥히고 쪼더라는 거야. 남자애는 마냥 신나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날뛰고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애가 자기네 수탉 입에 억지로 고추장을 먹여가면서 싸움닭으로 만들었던 거야. 그게 약이 올라서 또다시 남자아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맞춰서 그 집 닭과 자기네 닭을 싸움 붙였대. 그러고는 일부러 약 올르라고 태평하게 피리를 불었다는 거야. 남자아이는 피리 소리를 따라오더니 자기네 닭이 피를 흘리며 거의 죽기 직전인 상태를 보고는 눈이 돌아서 지게를 진 채 달려오더래. 그러더니 점순이네 닭을 지게 막대로 힘껏 내려치더라는 거야. 점순이네 수탉은 그대로 쓰러지더니 다리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죽어버렸대. 점순이도 그 상황에 순간 화가 나서는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냐고, 그게 누구 집 닭인지 모르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자애를 밀쳐 넘어뜨렸대. 남자아이도 그제야 정신이 든 거야. 씩씩대던 남자애는 순간 표정이 변하더니 소매로 눈을 가리고 엉엉 울더래. 아무래도 마름의 닭을 죽여버렸으니 정말 농사짓는 땅도 빼앗기고 집에서도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점순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너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지? 하니까 남자애가 그래 하고 대답하길래 앞으로 또 그러면 내가 계속 괴롭힐 거야 했더니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래. 그래서 점순이가 닭 죽인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무슨 충동이 일었는지 남자아이 어깨를 짚고 그대로 남자아이 쪽으로 쓰러졌다는 거야. 활짝 핀 노란 동백꽃 위로 두 사람이 폭 쓰러졌는데 꽃에서 풍기는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난대. 남자애도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아찔해 보였다고 하더라고. 점순이는 남자아이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남자아이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때 마침 점순이네 엄마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점순이를 찾더라는 거야. 점순이는 순간 겁을 먹고선 살금살금 산기슭을 기어내려갔고 뒤돌아보니 남자아이도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쪽으로 황급히 도망치고 있었대. 아주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남자아이의 부모님은 항상 점순이네 집만큼 인심 좋은 집도 없다고 칭찬하면서도 점순이랑 붙어 다니면 동네에 소문나니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셨다는 거야. 혹시라도 점순이와 남자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점순이네가 화를 낼 것이고 그러면 남자아이네 집은 농사짓던 땅도 빼앗기고 집에서도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도 점순이와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던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남자아이는 점순이가 자신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대. 감자를 건넨 것도 닭싸움을 붙인 것도 괜히 시비를 걸었던 것도 전부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였는데 말이야. 그날의 사건이 강렬했던 건지 아직도 동백꽃 향기만 맡으면 괜히 웃음이 난다고 하시더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점순이와 그 남자아이가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이건 그냥 궁금증으로 남겨둬야 더 여운이 남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조용히 자리를 뜨셨어.